추세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게 하락 추세인지 상승 추세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러면 일단 편하게 날봉으로 봅시다. 자, 이게 하락 추세인지 상승 추세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면은 이 펜 모양을 눌러서 펜 모양을 눌러서 패러렐 채널을 눌러주세요. 아우 지금 새벽이어가지고 졸려갖고 자기 전에 이거 찍고 있어요. 그러면 패러렐 채널은 일단 크게 보는 거예요. 당장에 10,000원, 20,000원 일당을 받는 게 아니라 연봉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5천만 원 연봉이다. 6천만 원 연봉이다. 어떻게 큰 흐름을 읽어야지 내가 10,000원, 20,000원 벌 것도 5천만 원 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10,000원, 20,000원 벌어서 얼마가 쌓일지를 모르는데 큰 추세를 보면은 내가 나중에는 5천만 원 연봉이 5천만 원이다. 5천만 원이나 벌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큰 추세를 꼭 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선 주봉, 날봉, 주봉, 달봉, 날봉 다 보셔야 돼요. 작도도 꼭 해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패러렐 채널을 고점과 추세는 기본적으로 고점과 고점을 읽고 그리고 저점과 저점을 같이 읽는 거죠. 뿔과 산봉우리 뿔과 고드름을 같이 이렇게 이어주시면 되는데 일단 패러렐 채널은 물길이 트는 것처럼 해야 되거든요. 물길이 튼다. 보면 물길이 어떻게 트냐? 얘네들이 이제 물이에요. 시냇물이고 요게 물살이에요. 근데 얘가 이렇게 막혀버리면 예를 들어 추세를 고점과 고점을 이으라 그랬어. 그쵸? 고점과 고점을 이으라 그랬어요. 이으라고 했는데 위에는 맞았지만 밑에가 안 맞죠. 그럼 밑에를 이렇게 해줘요. 해주면은 물길을 트라고 했는데 이렇게 상승하는 채널 두 줄이면 채널인 거예요. 패러렐 채널이잖아요. 채널이 통로라는 뜻인데 이 채널을 쭉 물길을 흐르다가 뚝 빠졌어요. 그쵸? 댐이 붕괴돼서 뚝 빠졌어요. 이럴 땐 추세를 다시 그려줘야 돼요. 왜냐면 내가 여기서 얘가 없었을 때 여기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시면은 아니 이렇게 쭉 물길을 가다가 내가 여기서 롱을 탈거나 숏을 탈 수 있는 타점이 됐었을 텐데 그쵸? 왜냐면 이제 댐에 부딪히기 전이잖아요. 이 채널의 하단 이 댐 물길의 이 댐에 부딪힐 때 내가 전략을 세울 수 있는데 지금 당장 나는 매매를 해야 되는데 이게 댐이 부셔진 거면은 내가 매매를 어디서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럴 땐 어떻게 해요?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매매에 맞는 채널을 그릴 거예요. 자, 난 채널을 볼 거예요. 그런데 왜 물길을 막는 게 뭐냐? 물길이 막는 게 뭐지? 하고 보면은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제가 채널 그리면서 느낀 건데 저 이렇게 그렸었거든요. 근데 얘가 빠지잖아요,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상승 추세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올라가는 채널이잖아요. 근데 가격이 계속 빠지는데 내가 그걸 캐치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진짜 몰랐어요. 이걸 최근에 알았어요. 그래서 진짜 크게 보려고 하고 있고 이렇게 했을 때 당장 마감되는 캔들이 뭐 다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댐에. 그리고 더군다나 상승 채널은 상승 추세를 여기서 계속 자주 터치하면 뚫린다 이랬는데 지금 얘는 방향이 어딘지 모르겠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롱을 타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이 채널은 신뢰도가 2번에서 3번 정도 닿아야지 신뢰가 생기거든요. 진짜로. 이거 진짜 안 돼. 이거 진짜 안 좋은 거야. 여기가 막히면 안 좋은 거예요. 그럼 다시 내가 채널을 그려줄게요. 죄송해요. 이게 하품이 자꾸 나가지고 다시 찍을 수는 없어. 너무 졸리거든요. 그래서 채널 크게 본다. 고점과 고점을 크게 본다. 이렇게 하면은 또 막히고 이렇게 하면 또 물길이 막히니까 얘를 안 닿게 통로에 걸치게 하려면 고점과
이렇게 고점 이어주면 밑에 쭉 끌면은 이렇게 밑에를 쭉 끌면은 여기에 맞는 이 이렇게 바닥도 보여요. 이렇게 당장에 매물 때 이렇게 걸쳐주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모양처럼 이렇게 가는 그 물길 모양처럼 얘가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가고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겠죠. 이걸 보려고 패러렐 채널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패러렐 채널 하실 때는 요거 언더랑 그리고 밑에가 이름이 뭐지? 잠깐만요. 나의 무식함이 여기서 나오네. 그냥 채널이라고 할게요. 영어 안 쓰고. 위에랑 아래가 있잖아요. 위에랑 아래가 이렇게 막아준 상태에서 요 미들선이죠. 가운데선. 이 점박이도 이상하게 추세 줄에 이렇게 맞아요. 요거 뿌리 있죠. 요 뿌리도 맞고 요거 뿌리도 약간 비슷하게 맞고 그리고 요 고드름도 여기 추세에 넘어갔다가 다시 올라가 있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헐 이렇게 돼 있네. 그럼 얘가 올라갈지 내려갈지 대충 각이 나와요. 타점이긴 해요. 왜냐면 이 캔들이 여기에 비비고 있거나 여기에 비비고 있으면 타점이 되게 애매하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중앙에서 벗어났을 때는 내가 진입 타점을 이렇게 빠지고 올라갔을 때 리테스트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숏을 잡을 수 있겠고 아니면 내가 이렇게 반등해서 올라와서 다시 반등해서 올라온 도중에 얘를 롱을 잡을 수 있겠고 하는 거죠. 그러면 정확한 타점을 보려면은 일단 날봉이잖아요. 날봉에서 작도를 했으니까 4시간 봉으로 갈게요. 좀 더 길게. 이렇게 하면은 자 물길을 열어주는 채널을 한 번 더 그릴 거예요. 고점과 고점, 저점과 저점 이렇게 보여요. 봐봐요. 잠깐만. 이렇게 봐봐요. 이렇게 보면은 보면 지금 딱 봤을 때 어때 보여요? 얘는 지금 하락 물길을 타고 있는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텐데 얘가 아직 지금 바닥을 안 찍었고요. 올라갈 힘이 없어 보여서 저 숏 들어가 있는 거 그대로 홀딩 중이고 그리고 가로로 봤을 때 얘가 비트코인이 반등이 나왔던 라인을 계속 한 번 터치하고 두 번 터치하고 세 번 터치하고 네 번 터치했다가 힘이 없이 다시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내가 롱 관점인지 숏 관점인지 제대로 봐야 돼요. 터치가 딱 봤을 때 가로선을 많이 비볐으면 뚫릴 확률이 있죠. 근데 얘가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는 거면 얘가 롱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나는 몰라요. 난 개미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만약에 이 하락 추세에서 이렇게 닫고 했는데 얘가 또 다을 올라가면 나는 롱을 타볼 수 있겠죠. 뚫리고 안착하고 다시 올라간다 생각하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 미들선이 깨지면 더 깨질 거라 생각해서 더 가까이 볼게요. 1시간 봉 더 가까이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날봉 채널 그렸고 그리고 4시간 봉 채널 이렇게 그렸죠. 그런 다음에 얘는 1시간 봉일 때는 추세를 그리는 거예요. 같이 쓰면 진짜 좋더라고요. 이렇게 닿고 여기까지도 할 수 있죠. 이렇게 이거는 정답이 없어요. 추세줄은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계속 그리는 거야. 작도를 진짜 자기 전에도 저는 계속해요. 계속 매매만 잘하면 되는데 매매를 못 해가지고 잠깐만요. 이렇게 뭔가 열심히 하는데 매매 안 하면 매매를 못 하면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근데 저는 더 배워야 돼가지고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시간 추세줄 그렸을 때는 한 번 닿고 두 번 닿고 세 번 닿고 얘가 좀 비비다가 내려와서 부딪혔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겠죠. 이렇게 짧은 프레임에서는
지금 미들선에도 위에도 비비고 있고 애매하잖아요. 되게 애매해서 저 같으면은 여기서 숏을 칠 것 같고요. 여기서. 그리고 롱이면은 여기서 살짝 받아볼 만한데 지금 하락 채널에 있으니까 저는 숏을 위주로 받을 것 같아요. 얘 돌파하기 전까진. 그리고 채널이랑 추세줄이랑 같이 쓰면 좋고 파동도 같이 알면은 되게 좋아요. 박형철 선생님이 이런 파동 추세줄이랑 해서 대입해서 알려주시거든요. 진짜 좋아요. 영상 꼭 보세요. 패러렐 채널 그리는 방법 이제 아시겠죠? 한 번 더 그려볼까? 다른 거. 채널을 리플도 그려볼게요. 리플. 자, 리플 1시간봉 채널을 그릴 거예요. 이거는 완전 큰 삼각수렴이네. 그쵸? 삼각수렴 이렇게 세모로. 이럴 때는 그냥 똑같이 그냥 큰 틀만 본다고 생각하고 두 개, 지금 3개 다 왔죠? 이렇게. 추세는 물기를 이렇게 타야 된다. 얘가 닿지만 않으면 돼요. 땜에 부딪히지만 않으면 되고 그리고 추세는 이렇게 상단에 2번 터치하고 3번 터치하고 2번 이상이 부딪혀야지 신뢰도가 있다. 이 추세를 믿을 만한 추세줄이고 지지 저항을 역할하는 추세선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개만 닿으면 안 되고 2개 다 닿아야 되고 그리고 얘는 지금 한 개만 닿았죠. 얘는 이제 신뢰도가 별로 없는데 패러렐 채널 그리려면 미들선도 맞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보면은 미들선이 안 맞아요. 그러면 얘를 좀 옮겨줘도 돼요. 근데 요거는 진짜 정답이 없어가지고 제가 뭐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걸 못하겠거든요. 보면 이게 더 맞는 것 같아 신뢰도가. 왜냐면은 얘는 휩소가 뭐냐면은 밑으로 빠졌다가 금방 올라오는 거 있죠. 개미 태우지도 않고 바로 불반등 나오는 거. 요런 게 휩소 꼬리예요. 그래서 밑꼬리 같은 거 많이 나오니까 요런 거는 이제 숏 청산도 가끔 나고 롱 청산도 가끔 나고 막 아무튼 그래요. 그 청산용이어서 이런 거 휩쓸 조심해요. 그래서 미들서 보니까 이렇게 막 선 부딪혔다가 빠졌다가 요거 기준으로 이렇게 박스권을 그려주면서 이렇게 하는 게 많아요. 여기도 롱 타점인가? 왜냐면은 한 번 부딪히고 3번 부딪혀서 롱 타점인가 해서 롱을 이렇게 먹을 수가 있고 근데 이거 너무 흔들려서 하락 추세인데 롱을 탄다? 이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저한테. 하면 안 되는 것 같아 저는. 그래서 이렇게 롱 타점이 나왔고 얘가 만약에 여기에 부딪히면은 다시 숏을 쳐볼 만하다. 그쵸? 타점은 이렇게 설정할 수 있어요. 추세선으로. 완전 간단하죠. 더 중요한 건 피보나치인데 피보나치는 다음 영상에서 올려드릴게요.